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ARDS 관련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Comple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ogistic Regression으로 시작하는 이제 분석 모델 분석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이 논문에서 특이했던 거는 기존 문헌들을 이용을 해서 이에 대해 예측값을 분석을 하는 모델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는 좀 다른 점으로 옛날 이제 과거 데이부터 문헌적 고찰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ARDS라고 알고 계시나요? ARDS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서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산소 교환이 급격히 저하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제 폐혈증이 있고 폐렴, 그리고 흡인성 폐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이나 기저질환 치료, 체액 조절 및 약물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RDS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을 의미를 하고 이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은 이제 의료 관련된 논문을 읽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도 이런 실시간 조기 발견 예측이 키워드로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써서 진행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경영 박사과정 이다영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논의, 연구 의의, 한계 및 의견, 그리고 생각 확장할 섹션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RDS의 임상적 문제와 진단 예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바꿔볼게요. ARDS의 임상적 문제와 진단 예측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RDS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에 중증 질환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특히 중증 호흡 부전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기 예측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원인으로서는 폐혈증, 임상, 췌장염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초기 진단 및 예후 예측이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모델로는 정확하게 사망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상 변수들이 예후에 영향을 미쳐서 이들을 반영한 정확한 예측 모델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등장과 기존 로지스틱 회귀와의 비교로서 AI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ARDS 사망률 예측에서 AI 모델이 전통적 통계 모델보다 항상 우수한지는 아직은 불투명입니다. 즉, 이는 데이터 특성, 크기, 질병 중증도 등이나 과적합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AI 모델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RDS의 임상적 문제와 진단 예측의 필요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과 기존 로지스틱 회계와의 비교, 이 두 가지의 연구 배경으로 섹션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AIDS 진단 예측의 불확실성과 예후 분류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잡은 것은 보시면 모형 기반 진단 시스템의 개발이 미비합니다. 첫 번째 섹션에 이제 AIDS 진단 예측의 불확실성과 예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AIDS는 다양한 원인으로서 폐혈증, 외상,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며 여기에 네, 제가 오타가 있었는데 이제 증상이겠죠.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사망률을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질환이 얼마큼의 사망률을 보유를 하고 있나라고 확인을 했는데 특히 이제 좀 악성 질환인 것처럼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는 매우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질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의 이질성과 병리적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 단일 기준 기반의 예후 예측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생체 신호, 진단 결과, 병력 기록 등 다별랑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고정밀 예측 모델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형 기반의 진단 시스템의 개발 미비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제 소위 이른바 현재 유명한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의 AI 모델은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여전히 해석 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상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제 비전문가였고 그렇게 돼서 좀 쉬운 모델을 이제 선호하는 성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인 XAL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해석이 용이하고 변수간 용량력을 수치화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과 임상적 적용의 실용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0과 1이라는 단순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모델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측 모델을 메타 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최적 진단 예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연구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 목적은 중환자실 내에 AIDS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기반 모델과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임상적 판단과 자원 배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예측 도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또한 중요한 게 이제 비용도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모델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 수요 계층을 볼 수 없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면 이것은 결코 그냥 단순히 쓰레기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망률 예측 모델들이 민감도 및 특이도 등을 분석 및 비교함에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단일적으로 예측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헌에 기반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또한 AIDS 중증도 검증 방식 모델링 데이터 규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델의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신기했던 게 메타 분석에 대한 연구 통계 방법을 이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메타 분석은 이제 여러 독립적인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 및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효과나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여러 연구의 결과를 모아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려는 2차 연구 방법이고, 의료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 및 장소. 장소라는 용어보다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연구 설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유형은 앞서 이제 일반적인 연구 모형과 달리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기반을 한 후형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방법론으로서는 프리즈마 DTA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인플레이의 연구 프로토콜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도 및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연구 이제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출판된 논문 8편을 포함하고 총 5,664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퀘스천이 들 텐데, 이는 임상정보 및 영상자료를 사용한 혼합 연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 및 샘플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총 자료수를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데요. 포함은 첫 번째로는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그리고 베를린 정의에 따라 ARDS 진단받은 환자, 그리고 AI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알고리즘 기반에 개발된 예측 모델, 그리고 ARDS 진단 후 48시간 이내의 변수 수집,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 검증을 수행한 모델로 총 포함의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 기준으로서는 특수한 분자 지표를 사용한 연구, 필수 데이터가 누락된 연구, 그리고 메타 분석 및 리뷰 전문가 등의 2차 분석입니다. 검증 방법은 내부 검증 및 외부 검증을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 논문에서 신기했던 거는 이제 7년치 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데이터셋의 값들이 보여질 텐데, 이를 이제 이런 기준으로 포함과 비포함으로 해서 이런 샘플링을 나누었다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 무지 신기했고, 그리고 정량화된 데이터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연구 방법 파트입니다. 모델 개발 및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변수 선택으로서는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에서 수집된 생체 신호, 그리고 실험실 검사 결과, 그리고 중환자실 점수를 주요 예측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의 이게 아니군요.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에서 수집된 생체 신호, 실험실 검사 결과, 중환자실 점수를 주요 예측 변수로 설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총 15개 이상의 변수 중에 분석에 유의미한 변수를 선별을 하였습니다. 이때 평균 동매값이나 백혈구 수치 등에 해당이 됩니다. 모델 구성으로서는 비교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모로서 변수 간 관계 해석에 유리하며 전통적인 예측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신경망 모델은 복잡한 비선형 상호작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는 ALN 모델을 통해 다층 퍼스트론 구조, 그 다음 하이든 레이어 은닉층 두 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방법으로서는 단계별 변수 제거법을 적용한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 성능 평가 지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도는 이제 ANN 평균 86.2%, 그리고 LR 평균 81.5%, 그리고 민감도 ANN 85.3%, IR 79.2%, 특이도 ANN 82.7%, IR 78.5%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0.88에서 0.91%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LR 모델은 약 0.82%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시각화 도구는 ROC 커브를 활용해 두 모델의 분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요약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스틱 회귀와 신경망 모델을 나눴습니다. 이때 이제 정확도는 로지스틱은 81.5%의 수치가 나왔고 신경망 모델은 86.2%, 민감도는 79.2%,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의 79.2%의 수치가 나왔고요. 신경망 모델은 85.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안 나왔습니다. 특이도는 로지스틱 회귀는 78.5%, 그리고 신경망 모델은 82.7%, 그리고 AUC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는 0.82, 그리고 신경망 모델은 0.89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신경망 모델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했습니다. 네, 그럼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 결과 파트에는 분석 핵심 포인트랑 분석 절차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절차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분석 핵심 포인트는 중환자실 입원 여부, 그리고 연령, 그리고 산소 포화도 등은 매우 낮은 P값을 보여주고 있어 사망률 예측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중환자실 입원 여부나 혹은 연령, 산소 포화도는 이게 AIDS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표를 보는 거는 이제 성별, BMI, 음주력 등의 예측은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자라고 ARDS에 잘 걸리거나 남자라고 ARDS에 잘 걸린 거나 이거는 영향력이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없다고 보고
뭐 뚱뚱하다고 질환 환자가 있다, 이 음주력이 있다, 이거는 사실 폐질환 쪽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을 거라는 조금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이제 p-밸류 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수 선택 과정에서는 비유미한 변수는 백열드 엘리미네이션 기법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제거를 하여 모델의 이제 단순화 및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절차는 총 5단계를 걸친 후진 제거법을 활용하여 변수의 정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모델의 로그 가능도 값이 단계별로 감소하며 성능이 약 18에서 20%로 향상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 해석 용이성과 모델의 예측 정확도 동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이거는 이제 로지스틱과 AI 기반의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도는 87.9%가 나왔고, 민감도는 91.3%, 그리고 특이도는 80.2%의 수치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논의입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사실 많은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로지스틱 회계가 다른 회계 분석에 비해서 0과 1의 수치로 했다 안 했다의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연구 논의로서는 로지스틱 회계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로 사망 여부와 임상 지표 간의 관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파트입니다. 회계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로 사망 여부와 임상 지표 간의 정확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별 기여도를 통해 의료진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임상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또한으로 제가 작성하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정규 분포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특성 임상 데이터에도 유연하게 활용을 하며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셋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는데요. ARDS 환자 생존 예측이라는 이진 분류 문제에 적합하며 이 논문에서는 생존했거나 비생존했거나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 ARDS 질환이 뭐를 통해 걸려서 죽었거나 살았거나의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되게 연구 모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연구와의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점을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이는 이제 해석 가능성과 임상 적용성에서 로지스틱 회계가 우위를 점유를 했습니다. 즉, 기존 연구에서도 이제 로지스틱 회계는 ICU, 이게 중환자실이고 입실 위험, 사망 예측 등에 꾸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마지막으로서 ARDS 환자 대상의 사망률 조기 예측과 의료 자원 배분 등의 전략의 실용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장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방법이 많은데 AI와 이제 딥러닝 연결 기반으로 해서 또 뭐 의료기기 혁신 쪽에서도 뭐 다양한 통계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 환자의 질환을 측정하는 건 아니라 이제 사용 실용성의 관점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 외에도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의의 한계 및 의견입니다. 연구 의의는 예, 설명 가능한 통계 모델과 AI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의료 예측 도구와 같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로지스틱 회귀는 변수 간 관계 해석이 가능하고 임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신경망은 해석력이 떨어진다지만 복잡한 데이터 패턴, 이거 중요하죠. 패턴에 대한 학습과 예측력이 뛰어나며 특히 비선형 관계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의 사망 예측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ARDS는 환자의 사망 예측은 중환자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에 즉 본 연구에서는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의료진에게 관련 모델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의료 현장에서 머신러닝 기반 도입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AI 모델을 통해 기존 통계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는 복합 예측 도구로서의 활용 근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계 및 의견의 관점인데요.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 이제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변수 해석력이 부족합니다. AI 모델이죠. 그쵸?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은 높은 예측력을 보였으나 변수 간의 영향력 관계가 파악하기 어렵고 설명 가능한 AI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즉 데이터 전처리 및 결측값 처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측값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지지 않으나 변수 선택 과정에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추후 머신러닝 통계 모델을 하이브리드 결합한 접근법으로 하여 의료인의 직관과 결합 가능한 UI 및 알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 확장 파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생각 확장은 총 3가지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성능 평가 기준, 정확도만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우리 이제 수없이 많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예측 모델의 성능을 정확도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제 기준값은 명확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즉, AIDS와 같은 치명적 질환에도 민감도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는 특이도, 즉 비사망자 판별이 낮으면 과잉 치료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에 있어서 의료 데이터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입니다. 이는 머신러닝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가 모델인가의 관점으로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는 수학적 단일 기간 데이터 기반 모델은 편향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누락값이나 부정확한 기록,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용어로서 예측의 왜곡 요인이 발생하여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델에 위험이 있다면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등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법률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는 이 데이터로 할 거야, 이 모델로 할 거야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많은 시간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으로서 이 연구 모형이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적이지 않고 꾸준하게 해당 의료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유법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이 모델이 단순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 성능 평가 기준 정확도만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모델이 있어 의료 데이터의 질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로는 이제 법률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